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일요일 저녁에 보시는 분들 계시죠? 어때요? 지금 기분이 되게 꿀꿀하지 않으세요? 금요일 되면 너무 기분 좋아. 불가! 토요일 아싸! 일요일 오후로 되면 될수록 이상하게 막 찌뿌둥하고 막 안 아프던 머리도 아프고 막 우울해지고 이러다가 이제 급기야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이 되면은 막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피곤하고 이게 그 무서운 이제 월요병인데요. 직장인이나 학생이라면 모두가 다 공감하실 텐데 바로 이 월요병과 월요병보다 더 무서운 일요일 밤 저녁의 그 불안감과 기분 나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고고! 월요병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심지어 영어로도 있습니다. Monday Blues라고 해요. 말 그대로 월요일날 우울함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그 월요병보다 더 무서운 일요일 밤 저녁에 불쾌하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이 증상을 묶어가지고 일요일 밤 증후군, Sunday Night Syndrome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제 눈치채셨을 텐데, 아니 영어로도 있을 정도면 진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마음이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야 너도 나도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그런데 월요병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 자가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한번 체크 해보실게요. 7가지 문항 중에서 3개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되면은 나 월요병 환자였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요일 저녁에 쉽게 잠이 들지 못하거나 이유 없이 여기저기가 아프다. 두 번째, 월요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 박동수가 막 증가한다. 세 번째, 일요일 저녁은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진다. 네 번째, 월요일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힘든 날이라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월요일 오전에는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그 누구와도 이야기도 조차 하고 싶지 않다. 자, 여섯 번째, 와 이거 너무 내 얘기 같은데? 월요일부터 이미 금요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곱 번째,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오전에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파서 쓰러졌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몇 개 체크됐어요? 저는 4개가 체크가 됐어요. 심지어 저 월요병 환자였습니다. 특히 가장 저의 뼈를 때리는 공감되는 건 6번째 6번 문항 있죠. 월요일 되자마자 나는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 3개 이상 되신 분들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많다고? 대박이다. 다 보여요. 저 다 보인다. 뭐 하시는 거예요? 현타와. 문제는 단순히 나 월요일이 싫어요가 아니라 점점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무기력해진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이 일이 내 적성에 맞지 않나 라고 이제 괜히 잘 다니는 회사도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그다음에 불안장애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독일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월요일의 자동차, 우리 3대 명차로 유명한 독일에서 월요일의 자동차라는 말은 잔고장이 많은 물건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월요일에는 자꾸 실수도 많아지고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월요병과 그 다음에 그 무서운 일요일 밤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 지금부터 팍팍 제가 아낌없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워보세요. 팍팍! 첫 번째, 이거 진짜 완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요일에 미리 출근을 하세요. 뭔 개소리야? 농담입니다. 침착하세요 여러분. 농담이었어요. 실제로 예전에 이걸 뉴스 기사로 낸 기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항의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괜히 번아웃 증후군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방법 알려주세요 쌤. 지금 장난치지 말고 월요일이라서 짜증나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월요일 오전에 해야 될 일들을 일요일 밤이나 저녁에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일요일날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모르게 내일부터는 또 이제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놓치면 안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막 이런 걱정들, 그런 불안들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우리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불안입니다. 이거 생각해보세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뜻은 물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미리 해버려라 이런 뜻이지만, 아니 우리 조상님들도 이 불안이 얼마나 싫었으면 차라리 왜도 먼저 맞아버려라 라고 하셨겠어요.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불안감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불안감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할수록 불안감은 높아지고요. 구체적일수록 불안감은 낮아집니다. 불안이 동반되어 있을 때 조그만한 부정적인 자극이 와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요일에도 괜히 배가 아프고 월요일에도 더 피곤하고 더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요일 날 저녁쯤에 월요일 오전에 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아침에 늦잠을 잘까 봐 걱정이 돼서 평소에는 알람을 하나 맞추면은 유독 한 3개 정도 맞춰두고요. 또 특히 다음날 출근할 때 입을 옷을 미리 세팅을 딱 해둡니다. 그럼 마음이 훨씬 좀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예기 불안 때문에 일요일날 할 일들을 적어보세요는 그냥 이콜 일요일날 출근하세요라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출근은 진짜 이제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이거는 내일 꼭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점심 때는 파스타 먹기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월요일날 오전에 확실하게 해야 될 것들을 정해놓고 그러고 자면은 굉장히 꿀잠 주무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주말 동안 생체 리듬을 깨뜨릴 정도의 무리한 스케줄은 잡지 마세요. 여기서 무리한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심하게 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일처럼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활동을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어려운 말 되게 많이 하죠. 저 좀 아는 척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 시차 적응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갑자기 이제 12시간 차이 나는 뭐 미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밤낮이 막 바뀌어버려가지고 막 낮에 졸리고 밤에는 막 쌩쌩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생체 리듬은 그대로 똑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활 리듬이 막 바뀌어버리면 몸이 혼란스러워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너무 피곤하니까 일요일 날은 뭐 오후 1시, 2시까지 잠을 늘어지게 자버리고 그러고 나면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막 말똥말똥 밤을 샙니다. 그러면 당연히 월요일에는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쉬실 땐 쉬시더라도 일어나는 시간도 90분에서 2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좀 일어나시는 게 좋고,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과도하게 스케줄을 잡지 마시고요. 뭐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건 괜찮지만 매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쉬거나 너무 무리하게 놀지 마시라. 세 번째 방법은 월요일에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쇼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통계를 살펴봤더니 평일에는 퇴근 시간 이후 그다음에 주말에 많이 쇼핑을 하는데 유독 월요일만은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쇼핑량이 많대요.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막 보상을 하는 거겠죠? 이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동안에 미리 막 이렇게 서칭을 했던 거를 막 토요일쯤에 구매를 하면 택배가 한 월요일에 딱 도착하더라고요. 그럼 그 택배를 기다리느라고 월요일을 얼떨결에 좀 그래도 좀 기다리시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월요일마다 로또를 사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다음에 월요일 점심은 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반대로 월요일엔만큼은 다른 스케줄은 다 잡지 않고 좀 나를 위해서 편안한 휴식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월요일만큼은 나를 위한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난 소중하니까. 난 소중하니까. 그다음 네 번째 방법은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기입니다. 아유 뭐 갑자기 갑분싸하죠? 갑자기 선생님 뭐 마더 테레사세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요. 어차피 제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막 너무 싫어, 너무 괴로워 막 이러면은 나만 더 힘들어져요. 그냥 차분하게 일요일 저녁쯤에는 아까 구체적으로 좀 계획도 세워보고 그 다음에는 뭐 차분한 음악을 좀 들으면서 아 그래 월요일이 또 와야 또 금요일도 오고 하는 거지. 내가 예전에 취준생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는 어떻게든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출근할 때도 있고 얼마나 좋아라고 억지로라도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학생인데요. 학생분들은 그래 월요일이 와야 또 금요일도 오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야 졸업을 하지, 그래야 이 학교 이제 그만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조금 그날 하루를 좀 돌이켜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감사할 거 감사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내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선생님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4수만에 갔잖아요. 의대에 다닐 때는 내가 이걸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는데로 버텼던 것 같고요. 요즘에는 내가 이 전문의가 되기를 얼마나 바래왔나. 내가 이 전문 의사로서 환자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월요병보다 더 무서운 일요일밤 증후군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저도 있고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행복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월요병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올게요.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언제 컷해? 끝! 됐다.